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전남 진도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선 뒤 나타난 현상이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순천도 의대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에 이어 도의원과 시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가 22대 총선 위법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수원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진도군의 한 마을은 주택 일부가 물에 잠겨 피해가 컸습니다. 주민들은 태풍으로 추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진도 송군마을 일대입니다. 이곳은 지난 2022년부터 해마다 크고 작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의 산을 깎은 자리에 리조트와 도로 등이 들어서면서 마을 일대에 빗물이 고스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당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이번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문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침수 피해 복구가 완료됐지만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항상 이제 그러니까 비만 오면 우리는 항상 조마조마하죠. 언제 이렇게 또 물이 잠길까, 집이 잠길까. 주민들은 마을 인근 배수로 3곳의 정비가 미흡해 침수나 토사가 밀려오는 피해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을 대비해 인근 대피소로 미리 이동할 계획입니다. 여기 그 배수로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배수로 때문에 지금 배수로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위에가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좀 복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도군은 지난 집중호우 기간 28억 원을 들여 토사 제거와 배수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함이 지속되는 만큼 2차로 예산을 투입해 배수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예비 2차 투입해서 또 계속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태풍이 계속 올 여름에 그래도 한 2-3차로 올 건데 그거 대비해서 계속 배수로나 문제점 있는 것들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비가 내릴 때마다 피해를 받고 있는 진도군 송군 마을 주민들. 주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이 순천대학교의 전남도 의대 공모 참여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순천 지역 도시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순천 지역구 전남도 의원과 순천시 의원 등 15명은 20일 순천대학교 앞에서 성명을 내고 순천대가 전남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부권 도민을 위해 순천대 의대 유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남 선관위가 22대 총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2건에 대해 6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 사무장과 후보자가 암묵적으로 공모를 한 뒤 선거 사무원에게 수당과 실비 기준을 초과한 43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하고 회계 책임자를 통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거구의 후보자와 배우자는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142건에 이르는 정치자금 3억 4,300여만 원을 직접 지출하거나 자원봉사자에게 식사나 음료를 제공했고 또 회계 책임자는 후보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을 가리고 사적 모임은 최소화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남도가 지역 병원급 112곳을 관찰한 결과 8월 둘째 주에 발생한 확진자가 첫째 주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의 폭염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온열질 환자는 물론이고 축산과 어업 분야에서도 덩달아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311명의 온열질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닭이나 오리 등 가축 7,471마리, 양식장에서도 29만 3천 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31억 5천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한 날씨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농작물은 병해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복숭아와 감, 사과 등 과수를 중심으로 탄저병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지금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경 기자, 탄저병은 왜 생기는 겁니까? 식물의 탄저병은 보통 열매나 가지에 작은 흑점 형태로 월동하다가 이듬해 전염원이 되는데요. 주로 26도에서 28도 사이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복숭아나 감, 사과나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되도록 빨리 제거해서 전염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탄저병이 발생하기 전과 후에 살포하는 전용 약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살포해야 방제 효과가 높습니다. 식물 탄저병은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전혀 해가 없지만 과일의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주변 열매의 생육 환경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초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네, 순천 지역 복숭아 농가에서 탄저병 피해가 집중됐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순천 지역 복숭아 재배 면적은 160헥타르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36%인 58헥타르가 탄저병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과 6월 이른 장마가 시작되면서 최장 13일 동안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 때문에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됐고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아쉽게도 탄저병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재해보험은 주로 풍수해를 중심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일부 작목별로 병해충도 보험이 적용되지만 탄저병만은 예외입니다. 예방하거나 탄저병 발생 직후 살포할 수 있는 시중의 약제가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피해가 집중된 원인은 약제가 비에 씻겨 내려가거나 일손 부족으로 약을 충분히 살포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생육 조건이 좀 나아졌으면 싶은데요. 앞으로 기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9호 태풍 종다리가 지나간 이후에도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전남에 오는 2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고요. 이후에는 최고 기온 34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다음 주까지 계속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 인터뷰 들어보시죠. 열대 저기압이 통과한 이후 22일은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새벽부터 밤 사이에 내리겠지만 주로 오전에서 오후 사이에 내리겠고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23일부터는 다시 따뜻한 고기압과 높은 해수 영향을 받아 기온이 상승해서 폭염은 당분간 지속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농가들에서 탄저병 확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상기후로 인한 정부나 또 지자체 차원의 지원 대책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서경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외국인들 눈에 참 많이 띄죠. 관광객도 많지만 부족한 일손을 메꿔주는 근로자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 유학생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학과 연수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한국 젊은이들이 선진국을 배우러 해외로 떠나던 시대에서 이제는 한국을 배우러 외국 젊은이들이 국내로 몰려드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한국 대중문화의 힘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K-팝을 필두로 한류 드라마 그리고 이른바 K-뷰티, K-푸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한국 문화 말입니다. 외국 나가는 기회에 프랑스제 향수, 일본제 화장품을 사던 일은 까마득한 과거의 장면이 되었죠. 지구촌 사람들이 매운 불닭볶음면, 떡볶이, 김밥에 열광하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아 실현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기여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가뜩이나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이때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한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대학들이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고 그들의 국내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맞춤식 취업 박람회의 주기적인 개최, 구인 구직을 연결하는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그리고 유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다양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학생들이 우리의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할 소중한 구성원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목포 달리도와 외달도를 잇는 보행 연도교 개설공사 현장에서 어선이 충돌해 60대 선장이 숨졌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18일 새벽 2시 14분쯤 외달도와 달리도 사이에 연도교 교량 구조물과 1.4톤급 규모의 목포 선정 연안 복합 어선이 충돌하면서 선박이 구조물 위에 얹혀 있다가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공사업체와 발주처인 목포시를 상대로 야간 식별 발사체 설치 등 안전 조치가 소홀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15,000여 곳 규모의 전남 지역 어가 중에서 1억 원 넘게 소득을 낸 비율이 1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가 발표한 2023 고소득 어업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어가 15,816곳 가운데 연소득 1억 원 이상을 올린 곳은 2,510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소득 어가를 구간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2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미만, 또 5억 원 이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완도가 25%로 가장 많았으며 고흥과 진도, 해남과 신안, 영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갈치 낚시가 전남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운영됩니다. 목포시는 21일부터 오늘 12월 10일까지 항만 당국에서 어선 35척에 대해 한시적 허가를 받아 선상 갈치 낚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낚싯배는 북항이나 남항에서 출발해 평화광장 일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남 송지면 일대에 들어선 파크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남 송지 파크골프장은 18홀 규모로 주차장과 쉼터, 화장실, 휴게실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발맞춰 각 권역별로 조성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세안대학교 사격부가 2024 춘천시장배 전국 사격대회에서 메달 5개를 획득했습니다. 세안대 사격부는 여자 공기소총 경기에서 박지수와 박지민, 박정현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 또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남자 공기소총 단체전에서는 인천대와 동국대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